한 남성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Forgot my tools again. 이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로봇. 뭔가를 찾는 듯한데요. 그리고 사뿐히 걸어가 널빤지를 짚더니 180도 턴을 합니다. 잠시 후 널빤지로 징검다리를 만들고 공구 가방을 집어들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계단을 가볍게 올라가며 점프를 하면서 몸을 비틀어 공구 가방을 던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 있던 박스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더니 발판을 만들어 내려오는데요. 540도 공중 회전을 하면서 화려한 착지를 선보입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고난이도 동작을 시연하면서 한층 진화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세간의 관심을 끈 부분은 바로 인간처럼 손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손에 집게를 장착하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고 던지며 작업자의 보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죠. 아틀라스는 수색 구조 작업을 위해 개발되는데요. 2013년 처음 공개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물건을 짚고 달리는 것을 넘어 공중 회전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로봇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로봇을 시작한 게 1990년대 후반에 저는 이제 로봇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앞으로 뭐 인간을 닮은 로봇이라든지 로봇이 어떤 산업적으로 쓰이기에는 앞으로 10년 안에는 힘들 거야. 또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뭐 2000년대 이제 후반쯤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안에는 힘들 거야. 근데 그게 이제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간 이제 한 10년, 지금부터 한 7, 8년 정도 전부터는 로봇이 정말 이제 기술이 많이 성장을 해서 우리 주변에서 활용될 수 있고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기술의 어떤 수준이 올라갔네? 이제 앞으로는 그 로봇 자체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이 로봇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어떤 돈을 벌 수도 있고 로봇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 하는 그 로봇으로서의 어떤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그 로봇 자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로봇 기술은 상당한 발전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많은 자금 투자와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금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위험하고 지루한 작업을 하며 우리를 돕고 있죠. 이처럼 로봇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로봇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로봇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에서 이동수단을 뜻하는 모빌리티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한 기업. 이곳에서는 다양한 로봇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전기차를 자동으로 충전하는 로봇에서부터 사람을 인식하고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 개발은 물론 미국 로봇 전문 기업인 보톤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레스 포 휴머니티라고 하는 그 철학, 그러니까 인류의 진보를 위한 그런 철학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그 사용자의 모빌리티,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 모빌리티를 넘어선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편의성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착용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이 로봇의 이름은 엑스불 맥스입니다. 이동약자들의 신체 한계를 극복하고 이동을 돕기 위해 개발된 로봇 엑스불 맥스는 보행이 어려운 하반신 완전마비 환자들의 하지 근육 제거는 물론 관절 운동을 돕는 의료용 착용 로봇입니다.
보행을 할 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보행 패턴을 만들어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들이 접목됐습니다. 구동계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해서 감각이 없고 힘이 없는 완전 하반신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일으켜 세워서 좀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보행 패턴들을 만들어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좀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당시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았던 추억의 만화 영화 로봇 태권브이. 달려라 달려 로봇야 날아 날아 태권브이 정의로 훔친 주먹 로봇 태권 용감하고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악당이 된 카프 박사와 이에 맞서 싸우는 훈과 영. 실제 인물의 동작을 바탕으로 작화를 하는 로토스코핑 기법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 태권도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태권도로 악당 로봇을 물리치는 로봇 태권브이는 당시 아이들에게 친구이자 영웅이었습니다. 로봇 조립이 한창인 이곳. 커다란 로봇 다리가 눈에 띄는데요. 왠지 낯익은 모습의 이 로봇은 바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로봇 태권브이입니다. 본체 조립이 완료되면 그 높이만도 무려 12m. 만화 영화의 주인공과 로봇공학 기술의 만남으로 탄생하는 태권브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움직이는 로봇이라는 것. 단지 서 있는 조형물이 아닌 가벼운 움직임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권 찌르기, 앞차기, 뒤차기, 돌려차기 등 20여 가지의 역동적인 태권도 품새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품새 동작을 파일로 생성 후 실제 태권브이 로봇에 적용했는데요. 연속적인 동작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충돌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이 편리하고 쉽게 수정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권도 동작에서 뽑아내는 기술 부분에 있어서 A 시작점에서 끝점에 어떤 동작이 있다 그러면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동작으로 이어지는 이 자세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 사이 간격을 다 만들어내는 것을 모션 인비트위닝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 시작과 끝점을 태권도 동작에 맞게 절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을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서 동작에서 뽑아내는 기술을 태권브이 로봇에 집어넣는 이런 작업들을 모션 리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와 로봇이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똑같은 어떤 느낌을 다른 지오메트리를 가진 로봇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곳은 특수 로봇에 들어가는 유압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압 로봇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유압 기반 로봇은 전기 모터용 로봇에 비해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것을 극한 환경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유압 시스템 기술을 태권브이 로봇에 접목했다고 합니다. 12m 크기의 로봇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쪽 다리로 지탱하면서 절도 있는 품새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유압 동력원을 사용했고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품새 동작을 구현해냈죠. 태권브이 랜드 조성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전라북도 무주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태권브이 랜드에는 태권도 품새 동작을 구현하는 12m 태권브이 로봇과 함께 다양한 로봇 콘텐츠와 체험 공간, 태권마을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만화 속 주인공 태권브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줄까요?
키 4m, 몸무게 1.6톤에 달하는 로봇입니다.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외골격 장비 AMP 슈트와 상당히 닮아 보이는 이 로봇의 이름은 메소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탑승형 이족 보행 로봇입니다. 사람이 직접 올라타서 팔다리 움직임으로 조종하는 아바타 로봇 메소드는 60cm 보폭으로 전후방 꽤 안정적인 이족 보행이 가능하고 양팔은 탑승자의 행동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1.6톤의 거대한 금속 골격이 걸음을 내디디면 바닥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지는데요. 팔에서 다리 그리고 전신으로 인간에 근접한 몸체를 갖게 된 로봇. 인간을 닮은 로봇은 지금 어디까지 진화했을까요? 국내 한 대학교의 로봇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눈에 띄는 로봇이 있는데요. 키 180cm에 무게가 100kg에 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바타 로봇이라 불리는 이 로봇의 이름은 도깨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바타 휴머노이드 로봇 도깨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도깨비는 4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으며 손가락을 접거나 주먹을 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이용해 물체를 짚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이 아바타 로봇은 말 그대로 특정 현장에 있는 로봇과 사람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람 대신 미션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이를 위해 아바타 로봇 자체에 탑재된 센서 기술, 비전 기술, 그리고 로봇과 조작자 간 정밀한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센서의 정밀한 결합과 끊김없는 데이터 통신 기술 등이 요구되죠. 네, 저희는 이제 로봇 중에서도 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람과 이제 좀 유연한 접촉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람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아직 아바타 로봇이라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는 아바타 로봇을 사람에게 자기가 로봇이 느끼는 역감을 전달해주는 또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모사하는 로봇을 아바타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바타 로봇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게임에서 사용되는 조작자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로봇 조작자는 VR 기어를 통해 로봇을 보고 센서가 달린 장갑 등을 착용하고 손과 페달을 통해 로봇의 행동을 조종하는데요.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로봇과 같은 시선을 공유하기도 하고 장갑에 달린 터치 센서는 로봇이 만지는 물건의 감촉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바타 로봇 도깨비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조작자와 로봇 간의 상호작용. 이를 위해 시각 및 소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작자는 로봇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데요.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정보들은 실제로 원격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제일 중요한 기술은 그 사람의 이제 동작을 실시간으로 로봇에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의 동작을 이제 로봇이 만들 수 있는 동작으로 바꿔서 그거를 전달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려면은 단순히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그 로봇이 느끼는 힘들을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스 피드백,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눈의 시각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시각 정보들을 또 전달하는 그런 감각기관들을 다 전달을 해주고, 또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들을 다 전달해주고, 이러한 로봇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이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습니다.
잠시 후 로봇은 서서히 속도를 내더니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거침없이 달립니다. 성인 남성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하는데요. 바로 이 로봇이 모래와 같이 변형되는 지형에서도 걷고 달릴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입니다. 사족 로봇 제어 기술이 탑재된 라이보는 중형견 크기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관절마다 달린 12개의 모터를 구동하고 보행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라이보는 사전 정보 없이도 다양한 집안에서 스스로 적응해가며 보행이 가능한데요. 발이 완전히 모래에 잠기는 해변 모래사장에서도 빠르게 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풀밭, 계단, 단단한 땅에서도 바닥의 특성에 적응해 안정적으로 걷는데요. 또 형태 변화가 심한 에어 매트리스에서 넘어지지 않고 회전도 거뜬히 성공합니다. 라이보의 기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하드웨어 기술은 저희가 이 로봇을 어떻게 설계해서 제작하고 이런 기술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저희는 라이보의 구동기를 직접 개발해서 굉장히 효율을 높이는 보행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로봇을 어떻게 제어할지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를 걷는 기술도 있겠고요. 산에서 어떻게 강건하게 달릴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로봇의 보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외부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장애물을 피하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래나 자갈처럼 작은 알갱이가 깔려있는 바닥을 로봇이 걷는다는 건 매우 어려웠는데요. 연구진은 형태가 변하는 바닥에서도 걸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강화학습을 활용했습니다. 강화학습은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수집하고 이를 로봇에게 학습시켜 여러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실제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시뮬레이션으로 바닥에서 로봇 보행체가 받는 힘을 모델링하고 사정 로봇이 지형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도 보행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구조도 강화학습에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행 제어기가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에 탑재됐습니다. 2023년 5월 2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사족 로봇 자율보행 경진대회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홍콩, 이탈리아, 프랑스 등 총 11개 팀이 참여해 이 중 6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별도의 시각이나 촉각 센서의 도움 없이 험난한 장애물 코스도 거침없이 걸어가는 로봇.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이 로봇은 결승전에서 최고점인 246점을 받으며 최종 우승을 거뒀는데요. 이 로봇의 이름은 보행 로봇 제어기인 드림워크 기술을 장착한 사족 자율보행 로봇 드림워커입니다. 네, 저희가 드림워크라는 제어기를 먼저 개발을 했고 그 제어기를 올린 로봇을 드림워커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율보행 기술까지 다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경로 계획, 그리고 강인한 위치 추정, 그리고 주변 환경을 매핑하는 지도 작성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 기술들이 모두 작은 컴퓨터 하나에서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시스템이 올라간 로봇을 저희는 이제 드림워커라고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소형 사족보행 로봇을 사용했지만 가장 민첩하게 움직여 높은 점수를 획득했는데요. 2위를 차지한 MIT 팀이 60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점수차로 우승했습니다. 자율보행 로봇을 제작하려면 제어기뿐 아니라 로봇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추정하는 기술, 이동 경로를 계획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율보행을 위해 연구진은 카메라와 3차원 라이다 센서, 관성 센서, 관절 센서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는 자율보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자율보행을 위해 주변 환경을 인지할 뿐 아니라 지도에서 위험도를 파악하고 안전한 경로를 계획할 수 있는 기술,
갑자기 장애물을 만나도 회피하며 보행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사족보행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제철소, 전기설비소, 포학공장 등 위험하고 극한 공간에서 사람을 대신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드림워크를 개발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재난 환경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저희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쉽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 대신에 로봇이 만약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시각 정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이제 정보가 불완전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정보를 사용해서 제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제어의 성능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시각 정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드림워크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드림워커라는 개념까지 저희가 확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사람을 태운 탑승형 로봇이 성화 봉송에 나섰습니다. 이는 122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영화 속에서나 등장했던 탑승형 로봇이 현실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인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성화봉송 로봇 이전에 2003년 일본의 아시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족보행 로봇 슈보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 당시 세계적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슈보의 인기는 높았는데요. 무엇보다 로봇 기술 개발에 멈추지 않고 세계 최초로 이족보행 로봇의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간형 로봇을 한 것은 그것이 어떤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보다는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고요. 한 이해가 그 로봇의 움직임,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제어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매니플레이터 협동 로봇으로 발전하고, 또 아주 정밀 운동은 우주물체 감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걸음에 관한 연구는 사족보행 로봇으로 또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었던 여러 서버 제어 기술들은 또 유압 로봇으로 또 발전하는데 또 기본 기술로 사용되고, 그리고 전체를 갖다가 엮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는 시스템 운용 기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형 로봇을 만들었지만 거기 이거는 모든 종합적인 기술들이 다 합쳐 있기 때문에 스핀오프가 가능했던 것이죠.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고 있는 한 기업. 인간을 닮은 이족보행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요.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기 모터 방식 대신 기름이 누르는 힘인 유압을 이용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유압 로봇은 가벼울 뿐 아니라 같은 힘의 무게일 때 전기 모터가 내는 힘의 한계치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인간형 로봇들은 전기 구동인 반면에 이렇게 과격한, 그다음에 굉장히 힘이 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압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확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특정한 기업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아주 어떤 국가 기술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유압 제어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큰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용성보다도 갖고 있는 잠재력이 큰 것이죠. 유압 로봇은 유압 펌프와 12개의 실린더,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압 장치를 이족보행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큰 힘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로봇이 인간처럼 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치의 무게도 가벼워야 하는데요. 연구팀에서는 로봇이 사람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유압 장치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큰 힘을 빠르게 낼 수 있는 유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고 있는데요. 바로 산업 현장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에서부터 닭을 튀기는 로봇,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로봇까지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협동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로봇은 너무 비싸서 아무나 소유할 수도 없었고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경제 여건에 따라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갈수록 노동인구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서 로봇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은 사람과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공과 로봇의 공존, 이미 그 시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각 가정에 보면 청소하는 로봇도 있고 또 장난감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시내에 나가면 뭐 이렇게 길 안내 로봇도 있고 많이 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이라고 말하면 좀 더 그보다 더 나간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안에 뭐 휴보 같은 이런 로봇이 와서 같이 도와준다든가 뭐 길에 더 많은 로봇들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런 걸 아마 상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때가 돼서 사람이 로봇에 너무 의존하거나 로봇을 기차식에 의인화하거나 그래서 스스로 로봇의 종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AI든가 GPT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걸 맹목적으로 수용한다면 그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로봇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것은 사람은 더욱더 사람다워지고 로봇은 좀 더 로봇다워지고 하는 것, 서로를 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로봇. 팔 하나로 이루어진 로봇은 다리, 몸통과 본체가 진화하면서 이후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로 발전했죠. 인공지능이라는 두뇌와 함께 인간의 근접한 몸체를 갖게 된 로봇의 진화. 영화나 만화 속에 등장하던 로봇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증명하는 기술, 바로 로봇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분명한 건 이런 로봇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위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